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엄청난 범죄 중에 이재명이가 헤어날 수 없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범죄가 대북송금입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위증교사라든지 말하기에는 너무 열거하기가 너무 많아요. 최소 12개 이상이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재판 5개 중에 2개가 유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대북송금인데 이미 6월 5일 날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거는 공범으로 적시가 된 거예요. 1심, 2심 판결문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 좌파 우리법 연구의 오경미라는 애도 이거를 갖다 반기를 못 들고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로 올라가자고 그냥 확정 판결을 때렸던 게 이화영과 이재명의 공범 대북송금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28일인가 이 대북송금에 대한 그 제3자 뇌물죄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이렇게 3명이 또 걸려 있는데, 이거를 내가 봤을 때 미루지 못할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의 실정법이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임스 신이라는 그 미국 사람, 트럼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재무부에 이재명이에 대한 대북송금을 고발을 했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며칠 만에 접수증을 발부해줬고, 그걸 가지고 미 하원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CIA는 뭐 등신이야? 미국 정보부는 괜히 전 세계 최고라 그래?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 법원을 갖다가 아무리 이재명이가 구워 삼으려고 하더라도 이 대북송금 건에 대해서는 아마 못 미룰 겁니다. 이거 미뤘다가는 장난질 했다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왜냐면 이 국제법을 어겼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때도 그렇고 전 세계를 갖다가 협박한 게 뭐예요? 북한에다가 돈 갖다 바치거나 교류하거나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 쳐버리겠다. 그래서 문재인조차도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후불제 대북 사기쇼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돈을 못 주니까 쌈싸대기를 쳐받고 삶은 소다가리니 빌딩을 다 허물어버리고 몇백억짜리를 몇천억인지 지금 그지랄 된 거잖아. 근데 그 당시 겁대가리 없는 이재명이라는 경기도지사라는 놈이 아까 말씀드린 정동영처럼 북한에 가가지고 사진 몇 방 찍고 대통령 한번 나오려고 똑같은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쌍방울을 이용해가지고 대북송금을 800만 달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화영이는 모든 걸 알아요. 17번을 보고를 했고, 그러면 뭐 벽에다 보고했어? 이재명이가 보고를 받았다. 자, 이런 걸 알잖아.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당선이 되니까 이놈이 판결을 불복하고 이미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고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놈이야.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일 페이스북질을 해요. 나는 이게 왜 조국이도 그렇고 나 왜 감옥에 가 있는 놈들이 페이스북질을 한다? 그래서 검찰을 까면서 조작이다. 나 좀 빼줘. 그러면서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보복이 국민인권을 얼마나, 네 이재명이가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데 뭘. 자, 그러면서 얘가 법원은 검찰과 한통속이 돼서 조작된 증거를 근거로 이재명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갇혀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원상회복이 우선돼야 된다. 아니, 너네들은 대한민국 살지 말라니까? 왜 법을 인정을 안 해?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이렇게 쭉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헌법 84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소출하는 거는 새로운 기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 84조에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을 중지해야 된다라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자, 그럼 요거를 봤을 때는 대통령의 재직 중, 그러니까 6월 3일 날 이재명이 당선됐고 4일부터 직무 수행을 했을 때 6월 4일 이후에 벌어진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를 못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를 막 자의적으로 지 마음대로 헌법을 갖다가 얘네들이 막 해석을 하잖아요. 이재명은 이미 민간인일 때 대통령 되기 전에 벌써 재판이 5개가 들어갔고 그 중에 2개가 벌써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보니까 헌법을 갖다가 막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호도를 하는 거죠. 엄연히 헌법이 딱 적시가 돼 있는데. 자, 그러면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이재명이는 이미 외환죄를 저지른 겁니다. 공범이라는 게 뭐죠? 이화영에 대한 공범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는 건 외환죄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럼 너는 대통령이라고 한들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했기 때문에 재직 중이라도 너는 형사상 소추, 즉 기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수단체에서 한참 전에 고소고발이 들어갔죠. 근데 그건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리고 내란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이미 박선원이라는 놈이 이재명을 당선시켜서 또 다른 자기에 대한 이해관계에 맞물리는 수혜를 받기 위해서 박선원이라는 놈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들고 다니면서 지가 조작한 거. 그 조작을 근거로 해서 문영배라는 놈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이 조작된 걸 그대로 인용해서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선원이라는 놈은 축차 검거 후라는 말을 썼죠. 마치 김민석이가 반도자, 도북자라는 말을 쓰듯이 탈북자 대신 북한의 간첩들이 쓰는 용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핵심은 지시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누구누구를 갖다가 우원식이나 이재명이나 한동훈을 체포해서 감금시켜라. 그거를 박선원이라는 놈은 축차 검거우라는 아주 생소한 그런 단어를 써요. 아무튼 핵심은 박선원이라는 놈이 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조작으로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놈이 선거 유세 내내 토론 때도 대화통에 든 게 없으니까 항상 말하는 게 계엄 내란만 외쳐서 국민들을 호도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 즉 정권을 조작으로 내란 선동으로 찬탈했다. 이 말은 이재명이가 내란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박선원, 정청래, 추미애 등등 민주당 놈들, 박찬대 싹 다 내란 공범이 확실한 팩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외환죄 풀옵션의 죄를 지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이재명은요 이미 경기도 도지사 때 대통령이 이렇게 돼갖고 이런 의혹들이 불거질지 몰랐나 보지? 이재명이가 이화영과의 이 대북송금 800만 달러 붙였다라는 거의 범죄에 대해서 이놈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죠? 난 몰랐다 이거 아니야? 나는 몰랐다. 그러면 이화영이 너는 뭘 해야 돼? 이화영이 너 억울하다며. 이런 거는 이재명에 대한 협박일 수도 있고 나를 빼달라고? 이거 할 바에는 미국에다가 헬프 요청을 하는 게 나아.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이재명의 단순한 협박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게 헬프를 해. 자백을 해.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플리바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를 갖다가 유죄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이재명 맞잖아요. 공범으로 딱 적시되어 있잖아요. 7년 8개월 받아서 네가 억울하면 지금 이재명이가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잖아. 나는 몰랐다 그러잖아. 걔가 아가리 나오는 말이 나는 몰랐다지. 나는 뭐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잖아. 그럼 너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넌 억울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넌 대통령 됐으니까 나 빼달라 이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헬프를 요청해. 네가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공범, 즉 이재명에 관한 증언을 확실하게 해. 그러면 이 플리바겐이라는 게 이화영에 대한 폭로로 인해서 형을 낮춰주거나 가벼운 제목으로 이렇게 두갑을 시켜서 너를 갖다 풀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협박을 해봐야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의 실정법, 미실정법이 걸려있고 알다시피 유엔과 국제법에 딱 걸려있어. 고발이 들어가 있어. 접수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통상무역에 대해서 미 재무부에서 뭐라 그래?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너네들 압박하는 거 아니야. 통상무역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이재명은 통상무역이든 외교를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화영이는 너는 이재명에게 협박하고 나 빼달라는 게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플리바겐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공범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를 해. 네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가벼운 죄로 둔갑을 시켜 널 빼줄 수도 있다는 거지. 형을 대폭 낮춰줄 수도 있는 거고. 네가 7년 8개월 받고 지금 뇌물죄부터 앞으로 많이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는 감옥에서 못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에 지금 협박을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얘기해 줄게. 너 알잖아. 이게 요즘에 내가 그때 영상을 보여드렸죠. 이재명 아가리로 얘기했던 발언들인데 텍스트로 제가 워딩을 읽어드려보면 이건 빼박이에요. 몰랐다?
이거 네가 이재명도 도지사 시절 그 돈 갖다 붙인 그 언저리 때 아니야. 최근배 TV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2020년 5월 22일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냐. 북한에서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다. 저희는 최대한 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 북한과의 협력을 길게 보고 또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은 부분에서 서로 신뢰를 쌓고 조금이라도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더 이제 이 건국대학교 교수 최백은이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극비입니다. 보안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몰랐다? 야, 다른데 협력을 좀 받아서 수준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갖고 다른데 협력을 받아서 쌍방울 딱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네가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화영에도 이쯤 되면은 내가 이거 2주 전에 영상도 틀어드리고 했으니까 알잖아. 그러면 이재명에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나 미 재무부, 국무부, 백악관 이쪽에다가 메일을 보내든지 해.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범죄를 인정해. 너 공범으로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 그 미국이 모를 것 같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잖아. 공범으로. 공범이 뭐야? 2명 이상의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공범이지. 그러면 공범은 이재명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의 그 범죄를 폭로를 해.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리바겐에 의해서 너는 다른 가벼운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너를 갖다가 빼줄 수도 있다.